안녕하십니까. 미디어 80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수요일 날 업로드 했었는데, 영상이 자막 처리가 이상하게 되고, 또 원고 일부에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점이 발견돼서 그거를 취소시키게 됐습니다. 혹시 그 제목만 가고 그 내용을 보실 수 없게 된 분들이 있었다면 양해 말씀 좀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35%의 함정, 과감한 국정 필요라는 제목으로 나갔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도 그 제목은 유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새로 한번 리메이크를 해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우리 일간지 톱을 보니까 연이틀 의사 증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모 일간지 경우에는 어제도 3계면, 오늘도 3계면을 의사 증언과 관련해서 문제를 달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사가 그 증언의 허와시를 짚어주는 게 아니고 증언의 어떤 그 방점을 찍어서 좀 선정적으로 접근하는 듯한 인상이 있었습니다. 2억 원짜리 기계를 비닐도 못 뜯었다, 이런 이야기를 일면 톱 제목으로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지연 말단적인 면서도 사람들한테 정서적인 어필이 가능하다고 그런 제목을 일면에 내세우는 것은 품위 있는 언론으로서 할 일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내 증언 문제가 이렇게 이슈가 될 때 참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 필요한 거는 노동개혁이나 연금개혁 또는 교육개혁, 역사개혁 같은 정말로 화급한 문제들이 누적이 되어 있는데, 지금 당장 그렇게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는 의대 정원을 늘린다 하는 이런 문제에 정부가 올인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이 있어서 유감스럽게 좀 생각이 돼요. 이런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 멀쩡한 한전을 전 정권에서 망친 것처럼 의대 의료인 양성이나 이런 부분 우리 국가의 인재 양성 계획을 망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정부가 너무 성급하게 그렇게 국민들의 어떤 여론, 국민 여론도 이 경우에는 우리가 참작할 만한 그런 것이라고 말하기가 좀 곤란하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전후 사정 맥락이나 앞뒤를 고려하지 않고 의사 많이 생기면 내한테 좋겠지 하는 단순히 이런 생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를 기반으로 정책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대 정원 문제는 신중한 접근이 있어야 된다는 점을 제가 강조를 드리고요. 오늘 제목은 그래서 의대 정원 홍두깨 교각 사루 될 수도 라는 걸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 의대 정원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필요로 하는 수많은 개혁들 중에서 제가 볼 때는 그 우선순위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의대 증원이라는 이슈가 말하자면 아닌 밤중에 홍두깨 내놓는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지금처럼 그렇게 성급하고 어떤 전문적인 판단을 비전문가들이 어떤 정치적 의견으로 문제를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서 자칫하다가는 교각사루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보도에 나오는 의사 증원의 그 논거는 대략 3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전체 의사 수가 OECD 평균에 못 미치고, 그 다음에 응급의학과나 소아과 같은 필수 과목에 의료 인력이 부족해서 의료 공백이 커지고 있다, 뭐 그런 문제. 그 다음에 3번째로는 그 앞으로 우리 사회가 노령화는 불가피한 것이고, 그런 노령화 시대의 그 인력, 의사, 의료인 인력을 대비한다 하는 그런 3가지 점으로 그 의대 증원의 어떤 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논거에서 상당한 오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우선 OECD 평균에 못 미친다는 그 통계의 단순 비교 이런 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말하자면 한 인구 1000명당 2.6명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미국은 2.7명인데 영국이나 독일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단순 비교는 위험한 겁니다. 그거는 그 사회의 그 문화나 전통 이런 거를 좀 속속들이 들다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분석 결과가 나와야 되지, 숫자만 들이미는 것은 그건 아주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유럽이나 미국이 의료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후진국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우리가 세계에서 최선두에 있는 나라가 그런 의료 후진국 내지는 의료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나라를 비교 대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응급의학과, 소아과, 외과, 산부인과 이런 필수과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수가 정책이나 또 어떤 의료 행위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면 자동적으로 해결될 문제인데, 그거를 의사 수를 늘려서 해결하겠다, 이거는 정말로 마차가 말을 끌게 한다 하는 그런 발상하고 거의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접근이 아주 잘못된 것 같고, 수가를 현실화하고 임상 각과의 균등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식의 정책적인 문제지 의대 증원 문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노령화 시대 대비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일리를 가질 수도 있겠다. 앞으로 의료 수요가 그만큼 늘어날 수도 있겠다. 이 부분에서만큼은 증원의 어떤 사유가 발생이 되는 걸로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번 의대 증원을 지금 논의함에 있어서 사회적 파장을 너무 등한시하고 미시적이고 근시적인 입장에서 의료 인력 충원이라는 거기에만 생각이 빠져서 바깥의 상황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거는 기술과학 인재가 바닥이 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것은 과학기술 아니겠습니까? 의료가 우리나라를 먹여 살린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의대 정원이 3,058명인데 이거를 2025년에 정부에서 이야기 나오는
1000명을 늘리면 4058명이 되고 앞으로는 뭐 6000명까지 올라가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만약 의대 정원이 늘어나게 되면 우리나라의 그 과학 기술을 책임질 그런 인력 양성에 심각한 공백 내지는 구멍이 생긴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지금도 사실 전국 의대를 다 채우고 난 뒤에 뭐 20학계 그 정원을 채우고 있는 게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의대에 그 상위권 학생들을 전부 다 끌어 모아버리면 과연 우리나라 그 과학기술 분야가 제대로 그 유지가 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의료인 양성 교육이 부실화된다. 그게 의료인을 키우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그 실습 시설이나 교수진 확보나 여타 조건들이 다 충족이 돼야 되지. 그게 1, 2년 만에 그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또 각 병원 같은 데서도 그만한 그 예산의 어떤 뒷받침이 돼야 되는 문제도 있는데, 갑자기 1000명을 증원한다? 이거는요 바늘 허리에 그 실 깨어 서는 거하고 똑같은 발상입니다. 그 다음에 그 국가 전체적인 의료비 부담이 증가한다 하는 이 부분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 세계 최고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세계 최고라고 해서 모든 걸 다 갖출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상대적인 선에서의 세계 최고 수준이지, 완전히 물샐 틈 없는 의료체계, 이런 것은 유토피아에서나 있는 것이지 인간 세상에서 그런 걸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만약 그 의사 수를 3058명에서 4000명, 5000명, 6000명으로 늘린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의사들을 결국은 국가가 먹여 살리고 건보 재정이 먹여 살려야 됩니다. 그게 지나치면 결국은 의료 분야만 비대해지고 의료 분야만 발달하고 다른 분야는 아무것도 없는 속빈 강정 같은 나라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대 증원이 가져오는 사회적 파급 효과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나 거기에 대한 논의가 선행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대 증원에 대한 정부 지금 방안이나 그 미디어에서 나오는 여론들을 살펴봤을 때 저는 이번 대책이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렵지 않나, 우선 그렇게 잠정적인 판단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저출산 문제 때문에 벌써 한 20년 정도 고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아직 아무것도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젊은 층한테 집도 주지 않고 직장도 주지 않고 애 낳아라, 이 되겠습니까? 이게 대책이? 저는 이번에 의대 증원이 그런 좀 막무가내식의 그 저출산 대책하고 비슷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집을 구하는데 어려움 없이 해주고 직장을 구하는데 어려움 없이 만들어주면 그 사람들이 국가에서 권장을 안 하더라도 애를 낳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를 해결을 못 해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애를 낳아 키우겠습니까? 그 의사 증원 문제도 마찬가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주변 조건이나 선행 조건, 이런 거를 고쳐 나가야 되지, 의사의 머리수만 늘리는 이런 방식은 너무 원시적이고 생각 없는 산술적 대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좋은 평가를 하기가 좀 곤란하겠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 나오는 것 중에는 지방에 그 한정해서 근무하는 지방의사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실현성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지방에 그 공항 수요가 있다고 지방공항을 수도 없이 만들었죠. 근데 그 전부 다 실패했잖아요. 거의 다 실패잖아요. 왜 만들었습니까? 지금 지방의사가 지방공항 같은 그런 꼴이 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거는 아예 저는 대책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평등권이나 직업 선택의 그 자유, 이런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말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의대 정원이 로스쿨 무더기 설치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결국은 시장경제 사회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인데, 지금 법률 서비스에 공급이 과잉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거지 변호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럼 이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경쟁사회니까 어쩔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균등한 수입을 보장하는 정도의 인력 선을 우리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정책에서 고려해야 될 일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정부가 이 시책을 확정하기 전에, 또 국회가 인기 영합적인 포퓰리즘에 기대해가지고 법을 만들고 하기 전에 이 균형과 조화라는 어떤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두루 고려해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의사 숫자만 늘리는 그런 대책은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충분한 주변 여건, 이거를 만들어 주고 난 뒤에 그런 대책을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칼럼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